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24화 유사성행위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 동안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월요일을 맞이하셨나요?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 요즘 토요일 일요일 너무 짧아서 네. 퇴일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아, 토요일 퇴일. 합쳐서. 네. 월화수목금태. 네.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제가 간단한 퀴즈를 한번 저희 변호사의 테크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상담 전화를 받았던 사건이에요. 김갑두 씨가 성매매를 하려고 여성분에게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기가 되지는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성행위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성매매를 했으니 경찰에 출석하라. 실질적으로 성관계를 하지는 못했어요. 쉽지 않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과연 형사처벌을 받을지 오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대리님?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는 성매매랑 이제 그건 논외로 하고 일단 강간죄 같은 경우에 그 성기의 삽입이 이루어져야 그게 이제 기소로서 처벌이 가능한데 성매매가 이제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게 처벌을 안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그 대상이 직접적인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유사 성교행위도 그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교행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기의 삽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 성교행위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그 대상이 됩니다. 아로마 오일과 아쿠아젤을 이용하여 온몸을 마사지하고 성기를 발기시켜 입이나 손으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직접적인 성교행위는 없었지만 그에 준하는 이러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그 처벌의 대상을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유사 성교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사 성교행위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교행위는 말 그대로 이제 성기의 삽입,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유사 성교행위는 성교행위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성교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걸로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행위라고 예를 하고 판례는 아로마 오일과 아쿠아젤을 이용하여 온몸을 마사지하고 성기를 발기시켜 입이나 손으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유사 성교행위라는 게 네, 그 성교행위 전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유사 성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 네. 성교행위를 위한 그 전에 이루어지는 뭐 발기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유사 성행위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사안 같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민변님? 네, 이 사안은 성매매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발기가 실제로 되지 않아서 성교 행위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실제 이 사안은 이제 마사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입이나 다른 신체 도구를 통해서 발기까지 이루어지려고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성교 행위에 준하는 유사 성교 행위로 보아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매매랑 관련해서 과연 현행법에서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대리님 생각엔 어떠세요? 그 성매매 처벌도 제가 궁금한 거긴 한데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채팅 어플이나 이런 걸로 맞아요. 미성년자하고의 성매매를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럼 일반 성매매보다 미성년자 성매매가 더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지.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반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으로 규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1년에서 10년까지 징역이 가능하고 2천에서 5천만 원까지 징역이 가능해요. 이때 미성년자라고 18세, 만 18세 미만이죠? 그 기준이 몇 살 때부터 만 18세까지가 미성년자인가요? 미성년자 상대로 성매매 했을 때 그 미성년자도 그냥 민법상 미성년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 19세보다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13세, 18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별을 하는 건 뭐냐면 성관계를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건 돈을 주고받는 성매매를 완전 거고. 별도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린애부터 13세까지, 13세에서 18세까지, 18세 이상을 규율해서 쪼개는 거는 실제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동의가 있든 없든 13세 미만은 무조건 처벌하고 있고요. 13세에서 18세 사이는 동의가 있으면 처벌 안 해요. 그리고 18세 이상은 당연히 동의 있으면 당연히 처벌 안 하죠. 성년이니까. 그래서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나는 뭐 합의하에 했다라고 해서 예전에 했다고 해서 처벌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건 문제가 뭐냐면 합의하에 했죠, 당연히. 합의하에 했는데 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다른 법률의 규율을 받게 돼서 그래서 이때는 쪼개는 게 그냥 만 19세 미만이랑 했는지 아니면 성년이랑 했지. 그러니까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만 이제 차이가 있어요. 뭐 최소 나이 그런 개념이 없네요. 아예 없어요. 그냥 그걸 따로 봐야 되는데 제가 합쳐서 봐가지고 그래서 그 13, 18 그거는 성관계였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거는 미성년자하고 이제 성매매를 했을 때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데 맞아요. 이때 그 동사무소 앞에 보면은 막 공개되어 있는 사진하고 이름들하고 막 보일 거예요. 이름, 나이, 주소, 뭐 거주지 이런 것들 다 공개되니까 필히 이게 참 무서운 게 이 주변에 사는 사람이면은 우편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사람이 성범죄자니까 조심해라라고 이렇게 머그샷이라고 사진까지 찍어서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여기 등록은 해놓고 실제는 다른 곳에 살아서 이 제도 자체가 좀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도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집은 통지가 또 따로 그거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 변호사의 테크닉 성매매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실질적인 성교행위뿐만 아니고 유사성행위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사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도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성매매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중생이 성매매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돼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성매매 관련된 처벌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도 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너무 강해지면 또 반대로 여성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민변님. 네, 저도 동의합니다. 아, 네. 네, 저도 강해져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한 주 동안 또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